안녕하세요. 수필을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도전으로 채워지는 인생의 지도 이소은 산전수전 로펌 인터뷰 치열한 경쟁의 세계로 로스쿨은 5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꽤 긴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기간을 정말로 방학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로펌을 비롯해 클리닉, 주정부 검찰청, 주보원, 연방법원 등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기관에서 실습을 하기 때문이다. 여름에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가 향후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여름 실습 기간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로펌이다. 클리닉이나 정부기관과 달리 1년차 변호사 수준의 보수를 받는 데다 능력을 인정받으면 졸업 후 취업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로스쿨에 입학했던 당시에는 미국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던 때여서 서머 어소시에이트 자리가 힘격하게 줄었다. 그래서 로펌 실습은 주로 2학년이 하고 1학년은 클리닉이나 정부기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추세였다. 나 역시 1학년 여름에는 교내 클리닉 가운데 하나인 벌룸리클 클리닉에서 재수호자의 사회 적응 및 재활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했다. 또 저작권법을 연구하는 교수님의 조교로 일하기도 했다. 1학년 여름은 실습도 실습이지만 2학년 여름에 할 로펌 실습을 위한 리크루팅 준비를 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로펌에서는 늘 한 해 전에 서머 어소시에이트를 선발하기 때문에 2학년 때 로펌 실습을 하려면 1학년 여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내게는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로스쿨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에 닿을 만큼 힘들었던 때라 미래가 그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당연히 로펌 실습을 위한 준비에도 그리 여리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내게 2학년 여름에 반드시 로펌 실습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래야 졸업 후 로펌에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학년 여름에 실습했던 로펌에서 취업 제안을 받아 3학년을 여유롭게 보내고 졸업 후에 곧바로 취업하는 것이야말로 대다수 로스쿨 학생들의 로망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로펌 취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넉넉한 보수 때문이다. 미국은 부모에게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그걸 갚기 위해 보수가 넉넉한 로펌에 취업하길 원하는 것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로펌 취업을 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법조계에서 로펌 경력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은 물론이고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기업, 법무팀 등에서도 실무에 익숙한 로펌 3, 5년 경력자를 가장 선호한다. 선배들과 친구들이 내게 로펌 실습을 권한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다. 로펌 변호사가 되고 싶든 아니든 졸업 후에는 로펌에서 경력을 쌓을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2학년 여름에 로펌 실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주변의 권유에 흔들려 남들 하는 대로 로펌 실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로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선배들 말이 100번 옳았다. 졸업 후에 로펌 변호사가 될지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될지 그것도 아니면 법조계를 아예 떠나게 될지 모를 일이었지만 일단 로스쿨에 온 이상 로펌 실습은 아주 귀한 경험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원한다고 아무 로펌에서나 실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로펌에서 서머 어소시에이트를 뽑는다는 것은 미래에 함께 일할 인재를 훈련시키는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발 기준이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다. 1학년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력서 심사와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아 선발한다. 로스쿨에서 매년 8월 초 열리는 OCI는 로펌 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절호의 기회다. OCI랑 로펌에서 다음해 여름에 일할 서머 어소시에이트를 선발하기 위한 로스쿨을 방문해 인터뷰를 하는 제도다. 한국 대학의 캠퍼스 리크루팅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OCI를 최대한 하려는 로스쿨 학생들의 노력은 매우 치열해서 마치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를 방불케 한다. 사전에 인터뷰 접수를 못한 학생들이 인터뷰하러 들어가려는 학생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먼저 들어가서 이력서만 전해주고 나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취소된 인터뷰를 대신할 기회를 잡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인터뷰 장소에서 대기하기도 한다. 심지어 로펌 리셉션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이력서를 내밀고 인터뷰를 요청한 학생도 있다. OCI를 통해 지원은 50군데까지 가능하지만 그 가운데 약 10에서 17군데 정도만 인터뷰 배정을 받는다. 나도 OCI를 통해 14곳의 로펌과 인터뷰를 했다.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나를 발견하다. 가수 데뷔 이래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로품 인터뷰는 전혀 달랐다. 내 가수 이력은 로품이나 정부기관 입장에서 보면 분류 불가능 카테고리에 속한다. 학생들의 이력 관리를 도와주는 교내의 커리어 카운실러도 내 이력서처럼 똑똑한 건 처음이라며 난감해했다. 좋게 말하면 하루에서 눈길이 가지만 그것이 신뢰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한 흥미로 끝날 우려도 있다는 것이었다. 인터뷰 자리에 오는 변호사들 중에는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파트너급이 많다. 최근에는 여성 변호사도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파트너급은 로스쿨 졸업 후 곧바로 로펌에 취업한 백인 남성이 대부분이며 미국이 전형적인 기득권층인 만큼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들었다. 나는 인터뷰한 변호사들 중 몇몇은 내가 정말 법조인으로서 일을 잘 해낼지 다시 가수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을지 의심스러운 모양이었다. 가수라는 화려한 직업을 가졌던 내게 사무실에 틀어박혀 수없이 쏟아지는 자료를 정리하고 꼼꼼하게 케이스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변호사의 일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 법조계에 흥미가 떨어지면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돌아가겠네요. 가수 활동을 하다 잠시 휴식이 필요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변호사들도 꽤 있었다. 물론 모든 변호사들이 다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무대 위에서의 에피소드나 무대 경험을 듣고 싶어 하는 변호사들도 많았고 그들은 무대 경험이 변호사 업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었다. OCR 기간에 내가 인터뷰한 로펌 가운데 하나는 세계 곳곳에 오피스가 있는 국제적인 대형 로펌이라 내가 일지망으로 꼽던 곳이었다. 그런 만큼 매우 꼼꼼하고 철저하게 인터뷰를 준비했다. 가수 경력이 흥미와 함께 선입견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수로서 능력이 법조인의 능력과도 맞닿는 면이 있다는 걸 보여줄 생각이었다. 사실 프로의 세계에서 요구하는 덕목은 그 분야가 무엇이든 한결같다. 성실, 인내,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꼼꼼함 등을 갖추고 있으면 그 어떤 분야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다. 가수 활동을 통해 이런 덕목들을 몸에 익혔고 이로써 변호사의 자질 또한 갖추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줄 작정이었다. 드디어 인터뷰 시작 첫 질문은 왜 가수 경력을 부리고 로스쿨에 왔어요? 일 거라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변호사는 친근한 태도로 만나서 반가워요 하면서 악수를 청하더니 곧바로 이렇게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창의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 어떤 일을 하면서였는지 말해볼래요? 지난 여름 클리닉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전혀 의외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본 적이 있나요? 모든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새로운 지평으로 올려본 적 말이에요. 다른 로펌에 쓰는 이력서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나의 인생 경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고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가수 시절 생방송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곧바로 대답했다. 대학 다닐 때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전 그때 대학 수업, 뮤지컬 공연, 라디오 출연, 앨범 녹음까지 동시에 4가지 직장을 병행해야 했거든요. 잠은 늘 부족했고 쉬는 건 꿈도 못 꿨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요령을 터득했고 무엇보다도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호사의 자질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알겠어요 하더니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누군가에게 비판을 듣고 그걸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았던 경험을 얘기해보세요. 나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 변호사의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되 그것이 결국 자신을 빛낼 수 있도록 기질을 발휘해야 했다. 제가 15살 때 낸 첫 음반의 프로듀스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음악인이었어요. 윤상 오빠의 이야기였다. 한 번은 윤상 오빠와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때마침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기에 나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따라 불렀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윤성 오빠가 나를 돌아보더니 말했다. 앞으로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릴 때라도 음정 박자는 정확하게 맞춰야 해. 알았지? 겨우 노래 한 소절 흥얼거리다 음정을 틀렸을 뿐인데 어린 마음에 무척 속상했었다. 하지만 윤성 오빠의 그 한마디가 가수 생활하는 내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10여 년간 무대에 설 때마다 그 순간을 떠올렸고 가수란 좋은 목소리와 섬세한 감성뿐 아니라 음악에 수반되는 모든 것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는 프로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하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야 한다는 걸 일깨워 주셨어요. 그때의 교훈이 제가 변호사가 되어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도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날의 인터뷰는 당락에 상관없이 내게 참 고마운 기회였다. 로스쿨과는 멀게만 보였던 내 가수 경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서쪽간 수많은 사람들과 경험들이 오늘날의 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깨닫게 해준 인터뷰였다. 출구가 없어 보이던 내 앞날 저편에서 비로소 반짝이는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언젠가 삶이 내게 답을 주리라. 돌아보면 수많은 인터뷰 하나하나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기회였다. 배우들이 수많은 오디션을 통해 성장하는 것처럼 로펌 인터뷰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로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터뷰가 그럴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상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순발력을 키우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긴장 속에서도 내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하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전에는 미처 몰랐던 나의 참모습,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다. 그 모든 과정이 반드시 취업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더 나은 자신으로 이끌 거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내가 존경하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켈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인내하라. 잠긴 방처럼 외국어로 쓰인 책처럼 의문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너는 답대로 살 수 없으므로 답을 얻을 수 없다. 지금은 거저 의문을 품고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삶이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 로스쿨 학생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 힘든 고통을 견뎌야 할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며 살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로스쿨의 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링켈의 말처럼 그 해답은 내 안에 있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의문과 혼란, 방황을 사랑하면서 그것들이 진정한 나로 이끄는 소중한 경험이 되리라는 걸 믿으면 어느새 삶이 내게 해답을 준다. 난 그 사실을 로펌 인터뷰를 통해 발견했다. 변호사들로부터 가수가 로스쿨엔 왜 왔나, 힘들면 곧바로 돌아갈 생각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로스쿨에 얼마나 오고 싶어 했는지, 내가 여기서 뭘 이루고자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내 안에 있던 해답을 두고 어째서 나는 오랫동안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걸까? 사실 로스쿨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몇 번이고 길을 잃고 숱하게 방황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수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며 괴로워했다. 어쩌면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죽는 날까지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품고 살아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이 믿음 하나가 덩불처럼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한다. 지금은 거저 의문을 품고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삶이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 1. 2학년 여름 로펌에서 인턴할 당시 퇴근 후 종종 집으로 일을 가지고 오곤 했다. 그래도 1학년 때보다는 훨씬 여유로운 시간. 2. 로펌 인터뷰 끝나고 정장 입은 기념으로 촬영. 아직도 슈트 차림이 어색한 면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습도 좋아진다. 강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프로페셔널한 느낌도 들고. 3. 1학년 블룸 리컬 클리닉에서 일할 때 리서치를 위해 에반스톤 캠퍼스로 가서 보고서도 쓰고 리서치 페이퍼도 쓰며 여름을 보냈다. 노스웨스턴의 싱어송라이터 니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매년 1월 열리는 글로벌 빌리지. 는 노스웨스트 로스쿨의 가장 큰 행사 가운데 하나다.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나라별로 테이블이나 부스를 만들어 자국의 춤, 음악, 음식 등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축제로 주로
LLM 과정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다. 그날은 교수, 교직원, 학생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총 출동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학교가 들썩들썩한다. 글로벌 빌리지가 열리기 몇 주 전 내가 한국에서 가수였다는 소문을 들은 주최 측에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메일을 보내왔다. 노스웨스턴 로스쿨 아트리움 그 넓은 공간에 무대를 만들고 나를 위해 앰프까지 대여하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리브콜에 내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다. 나를 동문서답의 기재로만 알고 있을 우리 섹션 친구들이 날 보고 얼마나 놀랄까 즐거운 기대감마저 들었다. 드디어 축제가 열리는 날 나는 평소 즐겨 입는 청바지에 분홍색 민소매 톱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자그마치 600명 가까운 인파가 아트리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1학년 니키예요. 전 한국 대표로 노래를 할 거예요. 얘들아, 나 어리바리한 모습만 보다가 이런 모습 보니까 낯설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인사만을 건네자 여기저기서 웃음보가 터졌다. 로스쿨에서 만든 자작곡부터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RB180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로블로프 건물 185 강의실에서 작곡한 노래예요. 아까보다 더 큰 웃음과 한웃음이 들려왔다. 사실 이 곡의 원래 제목은 I'll be alright였고 끝도 없이 암울한 노래였다. 로스쿨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작곡한 것이니 당연했다. 하지만 이미 몇 차례 폭풍은 지나간 뒤였고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줄 노래라는 걸 고려해 공연용으로 가사를 희망적으로 바꾸었다. 학교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한국 가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학교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오랜만에 가수 활동할 때의 기억이 났다. 제목도 RB180으로 바꾸었다. 한우승이 잦아들자 나는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시작했다. Every day is all the same. 매일매일 언제나 똑같아. I walk and run around. 아침에 일어나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Go to work like yesterday. 어제처럼 일을 하고. And we find something to talk about. 이야기거리를 찾지. Why am I here? 난 왜 여기 있을까? This life. Sometimes I'm so lost. 이 삶에서 때로 난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다. I feel have no eyes. I feel have no ears. 난 눈도 귀도 없는 것 같다. I can see or hear.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 I can see me anymore. 나 자신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It's like I have no mind. Like I have no heart. 마치 마음도 가슴도 없는 것처럼. I can't think or feel. 난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없어. I don't know where I am. 내가 어디에 있는지. I don't know who I am.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어. All the time I hear them say. 언제나 난 이 말을 듣지. 헛된 고생이란 없다고 나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 말에 대한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지. 매일같이 나는 바라지.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이해되길. 크게 숨을 쉬어봐. 자질이 내 길을 가로막게 두지마. 이제 내겐 귀도 눈도 있으니까 내 얼굴도 이 아름다운 날도 볼 수 있어. 이젠 심장도 마음도 있어. 난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있어. 왜냐면 난 진정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제 난 괜찮을 거니까. 로스쿨에서 작곡한 노래가 꽤 있는데 특히 1학년 때 만든 곡들은 대부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혼란스러움이 주제였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오히려 길을 잃은 느낌. 매일매일 죽을 만큼 힘들게 공부하지만 그 어디에도 나는 없는 듯한 허전함. RB180도 바로 그런 감정을 표현한 곡이었다. 무대 위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난 깨달았다. 이런 혼란스러움과 허전함을 느끼는 게 나 혼자만은 아니구나. 천재로 보이던 저들도 나처럼 로스쿨에 와서 길을 잃고 자기를 잃어 혼란스러워했구나. 내 노래를 들으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들을 보니 그들이 내 노래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노래가 끝났을 때 아트리움이 떠나갈 듯 크다란 박수 세례가 쏟아졌다. 어떤 학생들은 내게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니키, 힘들 땐 언제든 날 찾아와. 우리 힘내자 니키. 오랜만에 내게 쏟아진 한우와 같이 나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제 노래 사랑해요예요.
그러자 한국인 학생들이 휘바람 불며 환호했다. 심지어 한 무리는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흔들면서 사랑해요 이소은, 우유 빛깔 이소은을 외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나도 모르게 쿡 하고 웃음이 터졌다. 다른 학생들은 어안이 붕붕한 표정이었고 그 무리를 바라보았다. 글로벌 빌리지 행사에서 공연하는 모습, 오랜만에 가수 이소은으로 돌아갔던 시간. 아, 모르세요? 한국에 쓰는 가수가 노래할 때 늘 저래요. 다들 저렇게 해야 해요. 내가 넌스레를 뜨자 우유 빛깔 이소은을 외치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고마워요 달듯 그대 옆에 있기에 더는 내일이 나 두렵지 않죠. 가사처럼 늘 내 옆에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들의 한호 속에서 사랑해요가 끝나고 어느덧 마지막 곡을 부를 차례가 되었다. 마지막 곡은 대중적이면서도 쇼맨십이 필요한 곡으로 골랐다. 비욘세의 리슨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면서 객석의 반응은 더 뜨거워졌고 마침내 노래가 끝나자 다들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주었다. 600명이 온몸으로 보내는 휘바람 박수갈채 한우승이 꽃다발처럼 내게 쏟아졌다. 나와 같은 섹션 친구들은 토끼 열광적이었다. 내게 달려와 니키 너 정말 가수 맞구나 하고 농담을 던지면서 포옹했다. 행복했다. 무대에서 노래하고 열렬한 한호를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지. 새삼 엄미했다. 한때는 일상이었던 무대 위의 행복, 다시 맛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달콤했다. 그 외에도 나는 매년 글로벌 빌리지 행사 때마다 한국 대표로 공연을 했다. 그 공연들은 가수 시절의 대형 무대보다 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우울할 때 한 조각씩 베어무는 초콜릿처럼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공연들을 회상하곤 한다. 로스쿨뿐 아니라 세상 어디에 있든 노래만 할 수 있다면 무대에만 설 수 있다면 나는 또 얼마간의 용기와 힘을 충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가씨 변호사 말고 가수나 하지 그래. 1학년 2학기가 막 시작된 일요일의 어느 날 나는 기타를 들매고 시카고의 한 노인복지시설을 향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생일 파티에 축하 공연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우리 학교에서 프로보노를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 지난해 10월 교수님께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내 가수 이력을 알고 계시는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40분 정도.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팝송 정도면 무난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첫 곡으로 앤 머레이의 I just fall on love again을 들려드렸다. 다행히 열렬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웨스터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니키라고 해요. 사실 목이 잘 풀리지 않았는데 어떠셨나요? 이 곡 제목처럼 여기서 혹시 사랑에 다시 빠지신 분 안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잔뜩 호기심이 찬 눈동자로 주변을 돌아보셨다. 그 모습이 마치 7살짜리 소녀들 같았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랑 사랑에 안 빠지셨어요? 여기저기서 와글와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제 들려드릴 곳은 제시카의 굿보이예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굿바이 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공연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겠다고 미리 준비하는 경우는 없다. 현장 분위기에 따라 대부분 애드리브로 진행된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말문이 막힌다거나 할 말을 잃은 적은 없다. 그런 걸 보면 난 정말 무대 체질인가 보다. 그날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이라 손녀딸 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더 편안했던 것 같다. 다음 곡은 디즈니 만화 영화 인어공주의 주제곡 Part of Your World예요. 어르신들 디즈니 만화 영화 좋아하세요? 혹시 저 만화 주인공 같지 않나요? 물량 닮지 않았나요? 또 한 번 어쩌지그 웃음이 퍼졌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던 손을 드셨다. 아가씨 노래 참 잘하네. 가수 해도 되겠어. 변호사 말고 가수나 하지 그래. 그 순간 잔뜩 웃음을 참고 계신 교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다. 그 바람에 나도 풋 하고 웃음이 터졌다. 그러게 말이에요. 가수나 할 걸 왜 변호사를 하겠다고 이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로스쿨에서 만든 노래 한 곡과 아바의 까지도 부르고 나니 어느새 작별할 시간이었다. 저쪽에서 커다란 생일 케이크가 다가오고 있었다. 여러분 생일 케이크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 이만 공부하러 갈게요. 그래서 또 다른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내 노래가 우리 디저트였는데 또 무슨 디저트가 필요하겠어? 순간 따뜻한 기운이 가슴 한가득 천천히 퍼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 노래가 이분들에게 달콤한 디저트도 되고 잔잔한 기쁨도 되었다니 이보다 더한 찬사가 또 있을까? 나는 노래를 할 때마다 듣는 이들에게 내 마음을 아낌없이 내놓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이분들처럼 노래에 실린 내 마음을 기쁘게 받아가는 관객이 있으면 가수로서 더없이 행복해진다. 그러고 보면 그날의 공연은 봉사활동이라기보다 실은
나를 위한 자리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오랜만에 실컷 노래도 불러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재롱도 떨고 귀여움도 받고 마지막엔 이렇게 가슴 뭉클한 인사까지 받았으니 말이다. 아이처럼 맑은 눈으로 내 노래를 들으시던 그분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다음에 꼭 한번 다시 찾아뵙고 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 노래가 있기에 나의 도전은 계속된다. 한여름의 미시간 호수에는 독특한 낭만이 있다. 워낙 넓어서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처럼 보이는데 마침 인공으로 백사장까지 만들어 놓아서 해변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사람들은 호수에 나와 선탱도 하고 수영도 한다. 다성하게 손을 못잡고 산책하는 노부부, 핫팬처 차림으로 조깅하는 학생, 아들과 공놀이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인다. 창문 너머로 마치 TV 보듯 그런 풍경을 구경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한다. 몇 발자국만 걸어나가면 나도 저 풍경 속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여기 쓰려고 있는 거지? 페이스북을 듣고 폴뜩 일어나 기타를 들고 호숫가로 나간다. 그리고 아무런 끄리낌 없이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시작한다. 평소에 좋아하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윤대현 밴드의 너를 보내고, 그리고 기타 반주가 잘 어울리는 팝송도 맺고 부른다. 내 노래는 호수 풍경이 일부가 되어 여름 공기 속으로 사라진다. 호숫가에 사람들은 새소리를 듣듯 바람 소리를 듣듯 그냥 내 노래를 듣는다. 나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들리는 박수 소리를 그저 무심히 듣는다. 한국에서 가수 이소은으로 살 땐 느껴보지 못한 자유다.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1시간쯤 마음껏 노래를 부르다가 다시 내 방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던 판례 가운데 한 대목을 읽기 시작한다. 하지만 다시 시작된 내 일상은 더 이상 건조하지 않다.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안데르센의 동화에서 인어공주는 마녀에게 목소리를 내주고 얻은 두 다리가 화끈거리고 아플 때마다 바닷가를 찾는다. 차가운 바닷물에 두 다리를 식혀야만 또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인어공주의 바닷물처럼 또 하루를 살게 하는 건 무엇이 있다. 아프고 힘든 일상을 견디게 하고 위안을 주는 그 무엇. 내게 그것은 바로 노래다. 외톨이 중학생 시절 조금이나마 외로움을 잊게 해주던 것도, 가슴 뜨거운 20대를 함께 달려온 것도 노래였다. 노래는 내게 세상을 향한 첫 도전이었고 지금은 또 다른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지렛대다. 노래가 있기에 로스쿨에 나는 또 하루를 살아간다.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어서 참 행복하다.